이번 시간에는 실전 HTS 활용하기 그리고 매매 화면의 이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직장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전업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게 이 HTS죠. 요즘에는 다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줄여서 HTS를 사용하는데 의외로 어떤 화면들이 중요하고 실제 매매에서 어떤 화면으로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최소한의 물론 정보인데 이렇게 직장인들이 예를 들면 일봉 분할 수익 매매 같은 직장인들을 위한 필수 화면들, 필수 화면들하고 그리고 나아가 실제로 전업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물론 제 화면입니다만 제 기준이지만 그런 전업을 하실 분들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단타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업용 필수 화면들에 대한 걸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이런 걸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그리고 어제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제하고 오늘 장이 어땠습니까? 그동안의 내내 막 악재다 북한 뭐 우리 지정학적 악재라 그러죠. 그런 불안 요소 때문에 장이 제대로 못 가다가 이런 식으로 푹 맞다가 어제 이게 외인하고 기간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져서 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시장이 좀 크게 보면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큰 흐름에서 이런 중기 파동 색깔이 이렇네. 잠시만요. 이런 큰 중기적인 흐름의 파동을 그리는 이런 중심선에서 사실 돌파를 하려고 해도 계속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밀리고 반등이 나와도 밀리고 그리고 다시 돌파를 시도해도 또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를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다들 지금 장이 힘들고 그랬는데 어, 최근에는 이렇게 밀리다가 이런 큰 중심선을 이런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뉴스 같은데도 다시 장이 돈다 뭐 그러다가 여기 북한 관련해서 뭐 또 미국하고 막 강압적으로 약간 강경책으로 막 북한을 압박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전쟁 나는 게 아닌가 그 불안해서 시장이 또 빠졌어요. 근데 다행히 뭐 소위 미국하고 그 중국의 사바사바 그래 그런 둘의 그런 밀결에서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 같은 게 좀 해소가 되는 뭐 그런 말들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어제까지 약간 갈등말듯하다가 다행히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어제 오늘 연출이 돼서 장이 좀 좋았습니다. 네. 수익들 많이 내셨나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서 오히려 어,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손실이 회복되거나 그
그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막상 갑자기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못 따라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제 오늘 반등의 이유는 거의 이건 오늘 건데 보시면 웨이나우 기간하고 이런 식으로 쌍거리로 장중에 물론 오늘은 잠깐 팔았고 어제는 계속 상승이었죠. 결국은 웨인도 오전에 잠깐 팔다가 어, 다시 기관과 웨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자체가 분봉을 보면 이게 오늘 분봉이고 계속 우상향을 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애초에 그 좋은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약간 딜을 해서 북한을 압박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섣불리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강한 장이 펼쳐졌죠. 시작기서 시작했는데 시가 위에서 놀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장엔 이런 모양의 장이 나올 때는 장중에 조금 공격적으로 종목들을 매수하셔도 어지간한 종목들은 잘 반등이 나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고 아마 다들 수익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렸던 특히 낙폭 과대 종목들도 많이 회복이 됐을 거고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지다가 결국은 아까 봤듯이 이런 외인 기간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반등을 해서 역시 당일 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반등을 해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역시 오늘도 장이 반등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좋은 상승하는 종목들을 약간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을 한번 보면 그래서 뭐 간단히 오늘 제일 핫 이슈가 된 종목이 아남전자였죠. 이 종목은 예전에 제가 큰 수익을 이렇게 냈던 종목인데 뭐 이 구간이죠. 뭐 그때 뭐 이런 구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서 색깔을 세팅을 계속 수익을 이렇게 챙기면서 뭐 이렇게 계속 매매를 했었는데요. 아남전자가 이점치에서인가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약간 하만 삼성 하만 이슈 관련해서 오르다가 재미난 게 여기 정도부터인가? 여기는 갑자기 갤럭시 S7? S7인가? S8? 하여튼 그 관련 뉴스로 편입이 돼서 갑자기 급등하다가 여기서 그 공시 담당자가 좀 뻘짓을 해가지고 뭐 갤럭시 S7하고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A인가요? 참 지금 나온 게 어쨌든 갤럭시 시리즈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급락해서 끝나는 듯 싶었는데 살짝 의심이 갔던 게 역시 수급은 속일 수가 없는 게 저렇게 빠지는 와중에 보면 여기 보세요. 외국인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요 부분에서 계속 매집을 했어요. 외국인이. 그러더만 오늘 그 갑자기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다시 빵 쳐버렸습니다. 위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같은 뉴스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뉴스가 그 예상은 다 했던데 그 역시 하만 삼성 하만인수 관련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얘가 그 AI 오디오 관련된 그걸 납품하는 이제 국내에도 납품하고 외국 업체들한테 납품할 것이다. 보겠습니다. 18일자인데 이게 아마 오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어디냐? 아, 쓸데없는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여기 있죠. 아남전자 음성 인식 스피커 개발 중 주요 공급 고객사 공급. 근데 내용을 보면 개발 중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영업이익도 좋게 했다.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근데 이거 알고 있었는 건데 갑자기 앞번에 좀 위에 오를 때는 뜬금없이 막 갤럭시하고 였더만 아니다 이러니까 확 빠지더만 다시. 원래는 이것 때문에 오른 거였거든요. 밑에서는 제가 밑에서부터 이 종목 봤기 때문에 매매를 했는데, 자, T 스피커 분야로 사업 능력을 넓히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외국의 오디오 솔루션 전문 기업 링크 플레이 테크놀로지와 이 LOT 제품을 위한 첨단 기술을 공유 등에 대한 전략 지혜를 맺었다. 예전에 뉴스 났었거든요. 그 때문에 오른 건데,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할 것이다 하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걸 이제 외국 회사도 제공하고 삼성이나 국내 쪽 회사도 이제 국내 쪽 회사들에도 이제 제공할 것이다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이 뉴스가 계속 나왔거든요. 여기도 이런 뉴스가 있고 실제로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건 아니고 여튼 뭐 삼성이 하만을 인수했고 그런 하만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국내 여기 보면 통신사 및 IT 기업들이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뉴스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남전자에 다시 수급이 몰리면서 반등 흐름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왜 얘가 오늘 시장 주도주냐면 오늘 보시면 거래 대금이 1998억이 터졌고 1998억 정도면 코스닥에서는 거의 최고 많은 돈이 오늘 몰린 종목이고 시장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죠. 뭐 이런 데서 매매를 했겠죠. 이걸 봤으면 자 이상한 선이 꺼져 있네. 자 이게 지지 저항을 좀 조절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아침에 빵 쳐올리고 첫 번째 이 들어온 거래량 같은 게 지금 돈이 많이 몰린 걸 확인했으니까 빵 치고 자 경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런 부분에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돌아 나올 때 사볼 수 있는 첫 번째 다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고점을 아예 또 첫 번째 시위에서 약간 실패하다가 두 번째 돌파를 하고 아니면 여기서 짧은 고점을 돌파하고 눌리는 자리나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점이 되죠. 물론 단타를 한다는 가정하에서고 아무 때나 잡아도 오늘 아남전자는 이런 추세를 깨지 않았죠.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당일날 오늘 주도주가 될 수 있고 뭐 끝내 상한가로 이렇게 저도 짧게 매매를 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안 깼기 때문에 지속 홀딩도 가능했죠. 거의 추세가 이탈된 것도 없었고 굳이 판다면 상한가에 한번 팔려나
근데 당일 단타가 아니라 그래도 직장이라 그래도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이런 모습을 보고 언제라도 반등이 나올 걸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 직장인들은 그 장중에 보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뭐 종가나 아침 정도에 일봉 정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딱 오전에 사놓고 갈 것 같은 거 딱 사서 뭐 운 좋게 가면은 먹고 아니면 또 분할로 매수 더해서 반등 나오면 먹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만약에 어느 정도 한 30분 볼 수 있었다면 이런 매집된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예를 들면 변화가 있었죠. 음, 자, 재미난 거는 오늘 시작과 동시에 이상하게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어요. 여기 갭을 띄우고 시작했죠. 그 전까지.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런 추세를 보면서 그 전까지는 다 하락 하다가 띄우고 시작했고 뭐 보면 외인들도 들어온 흐름을 보였고 뭐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들어오는 이런 테스트 같은 종목도 있는데 앞특강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직장인분들은 가능하면 급등주 뭐 테마주 이런 거보다는 메이저들의 수급 즉 외인이나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고 매집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테스트 보면 이런 식으로 기관과 외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가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집하다가 최근에는 외인 기관이 동시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슈팅이 빵 나왔죠. 이 부분에서 기관이 지금 모아갔잖아요. 이 부분에서 기관이 모아갔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일찍 볼 수 있으면 수급 흐름을 믿고 기관의 단가를 계산해봐도 대충 이 정도 될 테니까 이때는 이런 데서 모아갈 수가 있겠죠. 음. 그렇게 해서 스윙을 하는 타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대충 평균적으로 계산해도 기관들이 뭐 이런 데 샀을 테니까 빵 그럼 평균 단가를 계산해도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관 단가의 근처나 훼손 안 된다면 추세는 깨진 게 아니니까 여기서 애들이 올리려고 했던 추세는 안 깨졌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잡아가면 이런 걸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샀다 그래도 이런 수급을 하긴 하면 장중에 따라가는 거죠. 첫날 못 따라갔다 그래도 둘째 날 다시 올라갈 때 눌림목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테스는 지금 메이저 수급 때문에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튼 일단 지금은 직장인들 기준으로 일봉 매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단타나 이런 거는 뭐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더 세부적인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처럼 직장인들이 일봉 매매로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타점을 잡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눌릴 때 분할 매수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도 한 번 하고 여기서도 한 번 하고